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울산 대 전북. 자, 아챔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김기 선수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정호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주축 그런 좀 수비에서의 그런 결장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1차전에서는 양 팀이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마무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 4강 진출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직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울산이든 전북이든 두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주전 선수들에게 이제 휴식을 주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규 선수, 뭐 서령호 선수 등 좀 휴식을 주었고, 이제 전북도 이제 뭐 송민규 선수를 포함해 이제 박지수 선수 등 이제 좀 휴식을 주면서 이번 경기에 좀 칼을 갈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래도 아챔이 8강이다 보니까 뭐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4강에 진출하면은 이제 클럽 월드컵에 이제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양 팀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원래는 7팀만 이제 그렇게 시드를 좀 배정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32팀으로 확대가 되면서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되었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4강에 진출하면은 전북은 이제 바로 내년 클럽 월드컵 진출이 가능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4강에 진출해도 1승을 더해야 이제 클럽 월드컵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지금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의 그런 또 출전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클럽 월드컵 본선만 진출해도 이제 700억에 달하는 참가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승보다는 일단 클럽 월드컵 진출이 양 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이런 경기의 중요도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1차전에서는 전북이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전반까지만 해도 이제 울산 상대로 경기력에서 앞서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이제 전반에 좀 선취골도 넣고, 게다가 이제 실축을 하긴 했지만 PK까지 얻으면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울산한테 점점 좀 경기력이 밀리면서 결국 좀 동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좋았던 거는 울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울산이 아무래도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 1차전보다는 그래도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전북 역시 뭐 최근 원정 경기력을 봤을 때 홈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울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홈 이점을 살려서 좀 더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울산이 홈에서 전북 상대로 현재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울산 홈에서의 상대 전적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울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울산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 팀 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뭐 섣불리 약간 좀 나서기보다는 다소 좀 신중하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뭐 언더페이스로도 흘러갈 만한 좀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울산 대 전북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침 경기, 리티아드 대 이제 아릴랄. 자, 일단 리티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직전 경기 퇴장당한 캉테가 결장을 하고, 그리고 벤제마 또한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리티아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릴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1차전은 이제 아릴랄이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2점의 리드를 가진 채 원정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릴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아리티아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이제 4강 진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보고, 자, 일단 1차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릴랄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굉장히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뭐 이제 틈틈이 아리티아드가 측면이나 역습 위주로 좀 파고들면서 종종 위협적인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리티아드가 이제 1차전에서도 아리를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번번이 좀 득점으로 마무리가 안 되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리타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차전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폼을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다만 지금 이제 캉테랑 이제 벤제마가 못 나오고, 그리고 글로벌 호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로벌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님.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아리티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캉테랑 이제 벤제마가 또 못 나오고, 그리고 호마리뉴 또한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문제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게다가 지금 현재 아릴랄이 지금 20경기 넘게 좀 연승 중일 정도로 지금 최상의 기량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런 아릴랄의 그런 20경기 넘는 그런 연승 행진을 아리티아드가 깨기는 다소 좀 역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 작년 뭐 9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금 연승 중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아릴랄의 아성을 아리티아드가 넘기는 좀 다소 좀 무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번 달에 이제 두 번 맞붙었는데 두 번 모두 아릴랄이 이겼을 정도로 최근에도 강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역대 전적을 봐도 아릴랄이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아릴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아릴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릴랄 승.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로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릴랄 승 햄무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챔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버밍엄 시티 대 미들즈브러. 자, 일단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미러를 상대로 지면서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강등권에 굉장히 좀 근접한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버밍엄이 21위인데 강등권 팀들과 승점 차가 단 1점밖에 지금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좀 강등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버밍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 시티에 이어 최근 상승세였던 퀸즈파크 레인저스까지 연달아 잡으면서 좀 다시 흐름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최근 좀 분위기가 안 좋다가 다시 좀 흐름 살리고 있는 그런 미드즈브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버밍엄 시티는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반면, 이제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조절하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에 버밍엄 시티는 다소 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반면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급하게 가기보다는 이제 후방에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볼을 점유하다가 이제 좀 허점이 보일 때는 이게 한 번에 확 올라와서 좀 공격하는 그런 좀 방식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런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아움다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미드즈브러가 최근 다시 흐름을 살렸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버밍엄 시티 상대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버밍엄 시티가 원정과 달리 홈에서 경기력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최근 버밍엄 시티의 홈 경기를 봐도 사우스햄튼 상대로 퇴장 이슈로 좀 아쉽게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겼을 정도로 지금 홈 성적 또한 많이 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버밍엄 시티는 그렇게 좀 무시할 만한 좀 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버밍엄 시티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좀 탈출을 위한 좀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버밍엄이 충분히 좀 대등한 경기를 치러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이제 미드즈브러가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을 살렸긴 했지만 여전히 원정에서의 미드즈브러는 언제든 좀 삽질해도 이상할 게 없는 팀이다.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저는 요거는 버밍엄 사이드 볼게요. 버밍엄 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밍엄 시티 프랜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FA컵 경기. 자르브리켄 대 이제 메넨클라드바흐. 자, 요거는 이제 독일 FA컵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자르브리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이제 팀 내 주요 공격수인 플레아가 결장 중인 그런 메넨글라드바흐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자르브리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부 리그 소속 팀으로 현재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리그 내에서도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좋은 그런 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르브리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자르브리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이제 32강 정도만 돼도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는 이제 컵 경기가 8강전이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도 어느 정도 좀 주전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좀 꾸릴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4강에 올라온 팀 중에서 레버쿠젠을 제외하면은 전부 이제 2부 리그 팀이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우승을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충분히 뭐 메넨글라드바흐가 좀 주전들 위주로 좀 라인업을 기용해 좀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전들 위주로 기용하게 되면은 3부 리그 팀인 자르브리킨과는 전력차가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원정이라 해도 메넨글라드바흐가 주도권을 가지며 좀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자르브리켄도 컵 경기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연달아 좀 격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시할 만한 팀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이제 뭐 미넨과 뭐 프랑크푸르트가 롯데 위주로 좀 돌리면서 컵 경기에 좀 큰 힘을 쓰지 않는 반면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자르브리켄한테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승 볼게요. 메넨글라드바흐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메넨글라드바흐도 메넨글라드바흐긴 한데 자르브리켄도 이제 홈에서 득점력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가 원정에서 수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실점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다득점 사이드도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메넨글라드바흐 승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 중 첫 번째 아스날 대 이제 포르투. 자, 챔스 16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르티넬리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르투의 지금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타레미가 이제 2차전을 앞두고 이제 훈련에 복귀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경기 좀 출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네, 이전까지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1차전에서는 포르투가 홈에서 이제 아스날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계속해서 폭발적인 공격을 보였던 아스날 상대로 클린시트도 모자라 유슈팅 한 개도 허용을 안 하면서 아스날의 공격을 좀 많이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좀 1차전을 봤을 때 일단 대체적으로 포르투가 아스날 상대로 맞춤 전술을 좀 잘 짜왔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밀집 수비를 통해 대응 또한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스날이 좀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경기 내내 좀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맞물렀다 보니까 1차전에서는 포르투가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 이제 승리까지 거두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죠. 자,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좀 약간 좀 다르다고 봐요. 잠시만요. 자, 아무래도 일단 아스날이 이제 원정이 아닌 홈에서 좀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포르투가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좀 다소 수비가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전보다는 훨씬 더 좀 아스날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또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1차전에서는 제수스와 이제 진첸코가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두 선수 다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약간 좀 전력도 좀 많이 강해졌고, 그리고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1차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스날이 아무래도 이제 1점 뒤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지키는 식의 플레이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요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홈에서 아스날이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8강 진출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챔스 또 이제 16강 한 경기 있었죠. 바이에른 뮌헨 라치오 경기와 좀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다 고렸을 때 그래도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 보는 경기. 네, 1엔드 기준은 이건 마이너스까지도 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에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스날과 이제 포르투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랭키 더용, 그리고 지금 페드리, 그리고 지금 발데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지엘린스키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1차전에서는 이제 1대1 무승부를 좀 거뒀기 때문에 이제 1차전과 상관없이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8강 진출팀이 좀 가려지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프리뷰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1차전에서 원정이긴 해도 바르셀로나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고, 반면에 이제 나폴리는 홈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유슈팅 한 개밖에 기록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3주 전과 달리 최근 나폴리의 이런 좀 공격 전개가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게 좀 득점으로도 지금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1차전보다는 나폴리가 더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물론 뭐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최근 상대했던 그런 좀 팀들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공격이 좋은 그런 나폴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수비에서 좀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헤타페 이제 뭐 마요르카 같이 좀 공격이 좀 저조한 팀들을 좀 만나다가 이제 나폴리를 좀 만나게 되면은 좀 더 뭐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네, 바르셀로나가 솔직히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장담하기는 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요거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바르셀로나 햄무나 무승 구조에서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할 것 같고, 네, 안 그래도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네,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좀 물오른 그런 좀 나폴리의 그런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네,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및 이제 챔스를 포함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